오늘은 고속주행 연습이랑 이제 부산 시내 운전 연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운전은 경험이에요. 다양한 곳에서 이제 다양한 운전을 해보셔야지 빨리 늘 수가 있습니다. 자, 좌회전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왜 핸들을 그렇게 잡느냐라고 하는데, 일정한 패턴을 정해주는 거예요. 일정한 패턴을 정해줌으로써 초보분들이 그 패턴만 연습을 하게 되면은 어느 곳에서든 운전을 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패턴을 처음 정할 때에는 사실 힘든데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은 정말 편하게 이제 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핸들은 9시 15분을 잡으시든 10시 10분을 잡으시든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회전 좌회전 할 때는 저는 이제 9시 15분을 잡고 있다가 오른손이 12시에 올라온 다음에 돌리면서 따단. 이 돌리는 속도는 좌회전은 모든 좌회전은 핸들을 반바퀴밖에 안 돌립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1차선이냐 2차선이냐 3차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은 핸들을 돌리는 속도예요. 핸들을 돌리는 속도가 이제 빠르게 되면은 그만큼 회전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천천히 돌리게 되면은 이제 넓은 이제 차로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고속도로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이곳을 이용을 해서 정관으로 해서 이제 동네 이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천천히 차가 브레이크를 밟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핑크색으로 표시를 했잖아요. 유도차선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게 잘 없어가지고 이게 일반 시내 도로에도 저는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1, 2, 3차로가 전부 다 좌회전 차선일 때 유도차선이 없는 도로가 많잖아요. 초보분들이 엄청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1차로는 파란색, 2차로는 녹색, 3차로는 핑크색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색감만 따라가게 되면은 안전하게 이제 좌회전이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조금씩 바뀌면 좋겠는데, 이게 좀 돈이 많이 드는가 보구나. 잘 안 하는데, 일단 그게 안 된다면 유도차선 정도까지만 그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고속도로는 100km 정도로 달려야 되기 때문에 좌측 깜빡이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차선을 변경을 할 때에는 뒷차보다 속도가 빠르셔야 됩니다. 속도가 느리게 되면은 절대 차선 변경이 안 됩니다. 깜빡이를 끄고 다시 한번 한 다음에 천천히 조금만 들고 가면 돼요. 자, 그러면 들어오고 나면은 깜빡이를 꺼주고, 안전 주행을 위해서는 안전거리 확보가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되고, 고속도로에서는 가속 페달을 일정하게 밟는 연습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첫날 지금은 약 90km 정도로 이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곳은 100km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마다 이제 속도계 오차가 조금씩 있거든요. 가장 정확한 거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속도가 가장 정확한데, 안전거리만 유지가 된다 하면은 이 정도 속도로 달리시는 것도 좋아요. 이제 터널을 지나서 속도를 내볼 건데, 좌측 깜빡이를 미리 넣어놓고, 원래는 깜빡이 끄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흰색 차선에서는 이게 아마 그 고가 위를 달리고 있을 거예요. 다리 위를. 차선 변경이 원래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점선으로 이제 되어 있을 때만 이제 차선 변경이 가능하세요. 자, 그리고 우측 깜빡이를 놓고 오른쪽으로 이제 차선 변경을 할게요. 자, 이분도 앞에 초보 운전 붙이시고 들어오시는데, 주행 차로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드리면은 지금 1차로, 2차로, 3차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차로로 달리고 있는데, 3차로는 트럭이랑 버스, 아주 큰 대형 트럭이랑 1톤 트럭까지 무조건 3차로가 주행차로가 되어야 합니다. 주행차로가 되어야 하고, 자, 차선을 변경해서 우리가 2차로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1톤 트럭, 그 다음에 화물 트럭들의 추월 차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차로로 화물차가 지나갈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거는 주행차로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이제 운행을 할 때 대부분의 뭐 초보 운전자분들이 승용차를 탄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다 가능하세요. 그러면 1차로는 추월차로가 되는 거예요. 2차로를 다닐 수 있는 차는 승용차, 일반적인 승용차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승용차는 2차로가 주행차로예요. 그리고 1차로는 추월차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오른쪽으로 들어갈게요. 항상 그 주행차로 위반이 생기는 이유가 이제 차들이 많으니까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제 트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하면 요즘에는 이제 경찰분들이 고속도로에 많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행차로 위반일 경우에는 벌금이랑 벌금을 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저도 정말 모르고 했던 적이 있는데 주행차로 자신의 이제 차종에 따라서 주행차로가 달라진다. 그러면 4차로일 때에는 이제 맨 오른쪽 끝에 있는 차로를 4차로, 그 다음에 3차선, 3차로, 2차로, 1차로인데 맨 오른쪽은 트럭 화물차들의 이제 주행차로가 되고 3차로는 이제 추월차로가 됩니다. 승용차는 2차로가 마찬가지입니다. 2차로가 주행차로이고 1차로는 이제 그 추월차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2차로일 경우에는 오른쪽은 이제 트럭 모든 차들의 주행차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차들의 주행차로가 되는 거고 1차로는 추월차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실 거예요. 자, 고속도로 주행은 일정한 속도를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다른 영상편을 보시면은 RPM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나 이런 도로를 나오게 되면은 일정하게 이제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운전도 다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제 터널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터널에서는 여기 있는 라이트를 켜주시는 게 좋아요. 라이트는 다 끄는 것과 뭐 한 번 돌리면 미등이 켜지게 하고 끝까지 돌리면 라이트를 다 켜놓고 이제 가는 건데 저는 주간에도 라이트를 켜놓고 다닙니다. 이 차는 좀 연식이 있다 보니까 주간 주행등이 없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주간에도 모든 차들이 주간 등이 없더라도 라이트를 다 켜놓고 달려야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확실히 이제 사고에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낮 시간이라도 라이트가 켜져 있으면은 운전을 하다 보면 사이드 미러를 보게 되면은 차가 온다라는 거를 인식하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초보분들에게 제가 항상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이제 초보 운전일 때 뒤에 항상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붙이고 아니면 A4 용지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라이트를 낮 시간에도 켜놓고 달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위험을 감소시키면서 운전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터널을 빠져나왔으니까 자,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가속 페달을 조금 더 밟고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뗐다 붙였다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약간 내리막길이 나오면은 가속 페달에 발을 살짝 떼주세요. 그러면은 부드럽게 따라간다. 이 차 아마 들어올 것 같기는 한데 안 들어오시네요. 자, 앞차와 거리가 어때요? 조금 벌어지는 것 같죠? 그러면은 악셀레이터를 살짝만 더 밟겠습니다. 이제 100km가 조금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르막길일 때는 평지보다는 가속 페달을 좀 더 많이 밟아 주셔야 되고 이렇게 내리막길 때에는 속도가 어느 정도 이제 붙었지만 앞차와의 거리가 멀어지고 내리막길이라도 속도가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속 페달을 밟아서 속도를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내려왔다 싶으면은 가속 페달에 발을 살짝만 떼주시면은 다시 아까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자, 우측 깜빡이 넣고 자, 깜빡이 끄고 여기서는 차선 변경이 안 됩니다. 아마 다리를 건너는 것 같아요. 고가위를 지나는 거기 때문에. 자, 다시
우선일 때 가능합니다. 차선은 도로가 다리가 끝나면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천천히 들어왔다 싶으면은 깜빡이를 꺼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방향 초보일 때에는 방향 지시등을 먼저 켜주세요. 저는 이렇게 설명. 왜냐하면은 운전 잘하시는 분들은 확인하고 없네 하고 깜빡이 놓고 들어가시지만 초보분들은 반대예요. 초보를 붙인 상태에서 깜빡이를 미리 켜놓고, 왜냐하면 운전 잘하시는 분들처럼 한 번에 체크가 안 되거든요. 초보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뒷차에게 알려요. 그러면은 저 초보가 이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비켜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지나가실 분들이라 하면은 빨리 지나가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운전 잘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할 때에는 체크를 하고 사이드미러를 보라고 하는데, 초보는 반대입니다. 방향 지시등을 먼저 켜놓고 그 다음부터 사이드미러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뒷차들에게 초보가 차선 변경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제 뭐 위협 운전이나 이런 돌발의 발생이 조금 줄어들거든요. 자, 브레이크 살짝 밟을게요. 하이패스 구간 이제 지나가거나 톨게이트 지나갈 때 초보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좁다라고 느끼시잖아요. 근데 지나가실 때 자, 정중앙만 가시면 돼요. 내 오른쪽 다리가 이 도로의 중앙을 달린다. 자, 화살표 여기를 내 오른 다리가 이제 가속 페달을 밟고 있을 때 내 오른쪽 발끝이 이 도로의 중앙을 달린다라는, 이 화살표를 밟는다라는 느낌으로 주행을 하시면 돼요. 자, 천천히. 이때는 브레이크를 잡으셔야 됩니다. 내리막길이고 곡선 구간이잖아요.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뗐다 붙였다 하는 게 아니라, 자, 일정하게 밟으면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하고 이제 속도가 너무 많이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지금 뗐어요, 전에. 하고 가속 페달에 발을 올린 다음에 방향 지시등을 미리 켜주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항상, 자, 지금 저도 이제 방금 체크를 했는데 사각지대에 있었어요. 제 뒤에 있는 차가. 중앙 룸밀러를 보시면 확인이 가능할 건데, 만약에 제가 바로 들어왔으면은 사고가 났을 거예요. 이제 사각지대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속도를 내면서 방향 지시등을 켜주고 속도를 내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운전이 색달이 뭐 된다 하시면은 고개를 돌려서 보시는 것도 좋아요. 숄더 체크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 차선 변경을 할 때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무조건 고개를 돌려야지만 됩니다. 이게 나라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자, 차체 깜빡이 넣고 자,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있는 트럭이 조금 이상하게 운전을 했어요. 이런 차는 빨리 지나가는 게 사실 좋습니다. 자, 앞차와 안전거리 유지를 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자, 오르막길인 거 느껴지시나요? 그러면은 평지보다는 가속 페달을 좀 더 밟아서 이제 주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야 이제 속도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까 뭐 80km를 달리고 있었다 하면은 그 속도를 유지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앞차와의 이제 거리가 이제 가까워지면은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가속 페달을 살짝 발을 떼면서 거리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행은 탄력 주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최대한 이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앞차와 거리 유지를 하면서 이제 일정한 속도를 유지를 하면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차와 거리가 조금 지금 이제 멀어진다라고 보이시면은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아서 좁혀주시면 돼요. 자, 또 가까워지니까 저는 지금 브레이크를 밟을게요. 앞에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자, 브레이크를 살짝 떼고 가속 페달에 발을 올린 다음에 앞차와 멀어진다 싶으시면은 가속 페달을 다시 밟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좁은 도로를 가던 뭐 고속도로를 달리던 상관없습니다. 그냥 일정하게 밟고 가는 게 중요해요. 자, 지금은 이제 정관을 통해서 이제 도시고속도로 합류를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항상 초보분들에게 자주 다니시는 길 위주로 이제 운전을 알려드릴 때 카메라 위치라든지
어느 도로를 이용을 해서 가실 때 가장 운전 차선 변경을 많이 안 하고 갈 수 있는지를 사실 설명을 하게 되는데, 정관에 계셨던 분들 연수를 할 때에는 항상 저는 1차로를 이용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서동이나 구서동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에게는 2차로를 이용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출퇴근 시간에 1차로가 지금처럼 차가 많아요. 주말도 차가 많지만 초보분들은 차선 변경이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리 바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차로를 주행을 하셔야 이 터널이 지나고 나면은 과속 카메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도시고속도로를 올리기 위한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줄지어서 이렇게 이어서 서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차선 변경을 하려면 늦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2차로에 있다가 1차선을 바꾸는데 이미 차들이 딱 밀려 있으면은 뒤에서는 빵빵하죠. 안 비켜주거든요. 미리 안 바꿨다고. 그래서 항상 내가 가야 할 방향, 그래서 이제 자주 가는 길 위주로 이제 운전 연습을 하면서 최소한으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이제 주행 연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자, 터널을 빠져나오게 되면은 70km 이제 카메라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가속 페달을 살짝 떼주는 것이 좋아요. 살짝 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브레이크 밟지 않으셔도 되는데 70km 구간이기 때문에. 자, 참고로 이 차는 계기판과 이제 GPS 속도 차이가 10km까지가 나요. 일본 차들의 특징이에요. 렉서스나 도요타나 대부분의 일본 차들은 거의 한 10km 정도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또 독일 차들은 보통 한 3, 4km, 국산차도 마찬가지로 속도가 올라갈수록 보통 GPS랑 속도 차이가 조금 있는데, 그렇게 크진 않은데 유독 많이 나는 게 일본 차들이 좀 많이 나요. 자,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았어요. 지금 강하게 밟고 아직 발을 안 떼요. 아직이에요. 이제 살짝 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앞차가 이제 전부 다 천천히 가고 있죠. 아까 제가 오기 전에 미리 말씀드린 상황이 이거예요. 2차로로 오다가 늦은 거예요. 차선 변경을 못했어요. 그러면 급하게 차선을 바꾸려고 하면은 사실 2차로가 막힐 이유가 없어요. 여기는 저기 앞에 보시면 끼어들게 하죠. 2차로가 차가 막힐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은, 여긴 2차로는 구서동으로 가는 차들, 이제 고속도로로, 도시고속으로 올리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 뻥뻥 뚫려 있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2차로가 막힌다는 거는 누군가가 저기 앞쪽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차를 멈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리 신호가 바뀌기 때문에 앞차가 출발하면 우리도 천천히 살짝 공간 유지하면서, 시내 주행은 안전거리 확보, 어떤 도로든 운전을 하시게 되면은 안전거리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보하는 습관까지. 자, 초보 운전자분들이 제일 잘하는 것 1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깜빡이, 일명 방향지시등 깜빡이를 정말 잘 켜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방향지시등을 깜빡이를 켰다가 차선을 변경하고 넘어왔는데 차는 신경 안 쓰세요. 일단 깜빡이를 꺼야 돼요. 깜빡이에 엄청난 집착을 보이시는데, 자, 항상 차가 우선입니다. 올바른 차선으로 가셔야지 가능합니다. 지금 좀 많이 꺾었어요. 핸들을 보시면은 일반 도로에서 꺾는 것보다는 좀 많이 꺾었습니다. 여기도 초보신데 방금 좀 위험했죠. 이렇게 왔다 갔어요. 브레이크를 밟고 강하게 밟고, 아직 저는 브레이크를 안 뗐습니다. 이제 살짝 뗐어요. 그럼 어때요? 부드럽게 앞으로 붙죠. 그러면 내가 멈춰야 되는 공간에 왔었을 때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잡아주게 되면은 부드럽게 멈출 수가 있습니다. 자, 살짝 떼고 브레이크. 그래서 면허 취득 과정에서 보시면은 신호에 멈췄을 때 무조건 중립을 넣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연비에 조금 도움이 되는데, 초보 운전자분들에게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그 문제가 뭐냐면은 중립에 넣고 평지라고 브레이크를 떼버리는 분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내리막길이나 오르막길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차가 밀리게 돼서 앞에 차나 뒤에 차와 이제 사고가 날
이제 확률이 높거든요. 무조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항상 그냥 드라이브 뒤에 놓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도 차선이 좀 나눠지거든요. 자, 두 번째 차선으로 들어와서 내 오른쪽 다리가 화살표 밑에 보이셨죠? 화살표 가속 페달을 밟고 있을 때 저 화살표 중앙을 밟으면서 간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자, 이제 정차가 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전부 다 이제 1차로로 차들이 다 넘어왔기 때문에 다 정체가 살짝 된 것 같아요. 이 도로가 좁아요. 좁고 회전 구간이 있습니다. 자, 도로를 속도에 따라 핸들을 돌려주는 양이 달라져요. 빠르면 빠를수록 핸들을 살짝만 틀면 되지만 속도가 느릴수록 핸들을 좀 많이 틀어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립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잡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브레이크를 잡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빠져나오게 되면은 가속 페달을 밟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고 살짝 뗐다가 출발하죠. 그럼 다시 가속 페달에 발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앞에 차와 이제 유지를 하면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선 맞추기 연습을 한다라고 할 때 항상 멀리 보면서 지금 앞에 있는 트럭 정도를 보시면 돼요. 번호판이 아니라 트럭에 천막 부분이 되어 있잖아요. 윗부분을 보셔야 돼요. 자, 바퀴 보면 어때요? 방금은 이제 앞에 택시분께서 깜빡이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틀잖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 사실 멀리 보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돌발인 거예요. 이것도 방향지 깜빡이를 안 켠 상태에서 이제 차선을 변경을 조금 하시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냐면은 핸들을 모양을 보는 거예요. 바퀴 모양을 보는 거예요. 바퀴 모양을 보고 저분이 왜 직진으로 가면 되는데 왜 바퀴를 왜 틀었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차선을 변경을 하려고 하셨구나 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 대응이 가능해요.